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창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주식과 영화와 도박은 같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뭐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최단기간 100만, 200만, 1000만, 1600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꼭 영화 시장이 도박과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일부가 틀렸다는 얘기는 적어도 영화를 가지고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감독님들은 전혀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창작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올인 하는 거는 똑같다. 예, 감독님들은 작품에서 올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영화가 도박이 공통하다는 점은 일부는 맞다. 다만 일부는 틀렸다. 일부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적어도 저는 마치 주식이나 도박판 같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투자와 상영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런 농담을 하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예매를 여러분이 하시려면 아마도 월요일까지도 예매창이 안 열릴 겁니다. 목요일날 개봉하는 영화인데 월요일도 예매가 안 열리고요. 화요일 자정에도 예매가 안 열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바로 상영한 게 바로 전날에 예매가 열립니다. 재밌는 거는 예매를 했는데 하루에 1회차나 2회차 상영을 하는데 대부분 그것도 금요일까지만 본다라는 거죠. 금요일날 영화가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나오면 주말에는 영화가 아예 안 열립니다. 멀쩡하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영화가 4편, 4회차 정도 상영이 돼 있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까지 4회차를 멀쩡하게 상영을 하더니 주말에는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제가 도박판 같다라는 이유입니다. 2주 전, 3주 전에 영화 예매를 하고 계신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국내 상업 영화는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적어도 독립영화가 예술영화가 상영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그래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3억, 5억, 1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관객을 끌어들이면은 그 방법은 대기업의 유통구조하고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저는 제가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할 때 공동체 상영을 해봤습니다. 그게 2007년도의 일입니다. 어찌됐든 상영관은 11개였고요. 전국의 많은 관객들을 만나서 10만의 관객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오랑소리를 제작할 때는 상영관이 6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30개 대회장에 소지되다가 나머지 어쩌다 보니까 300만이 됐죠. 제 의지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제가 제 영화를 가지고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있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했고요. 어떤 영화는 저도 이메일 외국을 해봤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놀랍더라고요. 저는 감독님들마다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펑전지처럼. 예, 어떤 감독님은 저랑 배급을 할 때 어떤 감독님은 극장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독들이 있고요.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따라주는 입장의 배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200개를 개봉을 해도 똑같았습니다. 네, 제 영화가 100억짜리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개를 개봉해도 똑같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200개를 개봉을 했고 저하고 성적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는 한 달, 2달이 갑니다. 저희들이 배급하는 영화는 한 달, 2달 못 갑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극장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감히 여러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영화를 왜 어두운 곳에서 볼까? 아마 처음에 영화를 상영했을 때 밝은 곳에서는 도저히 광량이 안 닿아서 어두운 곳에서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른바 극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엄숙주의죠. 시끄러우면 뭔가 쪽쪽 씹고 있으면 좀 뭔가 교양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극장에서는 굉장한 엄숙주의를 저한테 강요하는데 정작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멀티플렉스는 못되기 시장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런. 그래서 간만에 민병헌 감독을 만났고 저희가 생각하는 합이 맞는 감독을 만나서
지금의 상영 배급 방식은 저희도 흔쾌히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장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민병훈 감독 영화인데 하루 2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틀어줄게 하는 극장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다 대놓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큐레이터와 감독님과 함께 영화를 끝나고 나서 강의도 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영화를 틀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극장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적어도 민병훈 감독의 평정제는 평정제다는 제가 바라봤을 때 영화를 보고 소비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영화 이후에 훨씬 미술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는 몇 주 동안 하루에 몇 회차 상영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극장에서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극장을 일부러 찾아가서 저희들이 몇 회차씩 상영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특한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과감한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방식이지만 저희가 6개월의 대정적이 끝나고 나서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뭔지 관객들의 반응은 어쨌는지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추후에 또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던 SNS로 얘기하던 관객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자리에 큐레이터를 하실 수 있는 미술평론가분이나 아니면 미술의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많은 돈을 못 드려요. 소정의 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평정제는 평정제다를 보고 큐레이터와 함께 영화와 미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화 끝나시고 그리고 파티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해보도록 노력하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